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사람들, 야당 사람들, 뭐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수위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막 나가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28일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자들 마치 자기들 나름대로 선명성을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나서고 있고, 당 지도부도 그러고 있고 뭐 원외 인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이것이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건 너무 얌전하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일종의 하이에나 전략입니다.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강하면 도망을 가고 상대가 약하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뭐 이런 하이에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 지금 8월 28일 전당대회 당대회 출마, 당 대표에 출마해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는 뭐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권 출범 초반기에 다들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애쓰는 법인데,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의 그 한번 그 입에 발동기가 달리니까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훈식 당대표에 출마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바로 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정이 빠지면 고민정이 아니죠. 최고위원 출마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다. 이제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나 비슷한 상태다. 대통령 유고 상태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MB가 광우병 사태에 휘말리는 바람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사태를 민주당 쪽에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그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자. 광우병 프레임, 제2의 광우병 프레임 시리즈 2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민주당은 저지르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무현 탄핵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무현 탄핵에 나섰다가 어마어마한 역풍이 몰아쳐서 총선을 참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은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다가 노무현 탄핵의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의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정말 선을 넘고 막 가자는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대로 뭐 이러자면 막 가자는 겁니까 하는 식의 그것을 불사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당국의 사정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조여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자 거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하다라고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때 긴급수단은 뭐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는 것이다. 이제 이래서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 사정당국의 칼날을 좀 무디게 만들고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뭘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맞불 전략을 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